안녕하세요. 라메 개발자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초보자가 자바스크립트로 백준 문제 푸는 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세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 자바스크립트로 백준 문제 입력받는 법, 두 번째는 내가 푼 문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맞는데 자꾸 틀렸다고 나올 때, 그리고 세 번째, 블로그로 문제 검색했을 때 결과 참고하는 법과 문제를 푸는 방법에 대해 조언을 드리고 싶은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시를 들 문제는 여기 백준의 4344번 문제, 평균은 넘겠지라는 문제고요. 이걸 예시로 든 이유는 입력이 복잡하기 때문에 예시를 들었지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처음에 자바스크립트로 백준 문제를 풀 때 가장 어렵게 느껴지는 거는 입력을 어떻게 받는지입니다. 이런 입력이 들어왔을 때 이거를 자바스크립트에서 어떻게 입력을 받고 문제를 풀어낼지 막막한데요. 저는 이 백준을 처음 접했을 때 C++ 언어로 백준 문제를 많이 풀었었는데 이런 입력을 받을 때 C++은 입력이 되게 직관적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관적인 입력을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자바스크립트 입력이 왜 그것보다 어려운지 그 차이점을 알고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건 C++로 그 문제를 푼 코드 내용인데요. 여기서 다른 건 볼 필요 없고 입력을 어떻게 받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C++는 입력을 받을 때 여기 cin이라는 키워드로 입력을 받습니다. 그 cin이라는 걸 써서 입력을 받은 거를 여기 t라는 변수에 넣는 동작입니다. 자, 이 cin은 어떻게 동작하냐면 프로그래밍 용어에서 화이트 스페이스라는 게 있는데 공배, 줄바꿈 아니면 탭 같은 이런 문자들 이런 걸 화이트 스페이스라고 하는데 cin은 입력이 들어왔을 때 다음 화이트 스페이스까지 잘라서 입력을 받아줍니다. 그냥 C++은 직관적으로 cin을 쓸 때마다 이렇게 5, 50, 70, 80 70, 80 이렇게 cin을 한번 쓸 때마다 하나씩 입력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엄청 직관적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맨 처음에 여기 5를 받기 위해서 cin t라는 걸 썼고, 그리고 이 t라는 게 숫자인데 타입이 int라는 정수형 타입이기 때문에 알아서 숫자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 cin을 쓰게 되는 곳이 여기인데요. 두 번째 cin을 쓰면 지금 뒤에 배열의 길이를 의미하는 array length가 들어오기 때문에 두 번째 cin은 여기다 써줘서 두 번째 입력 값은 여기 들어가게 해주고, 그 다음부터 5개의 입력은 이거에 해당하는 배열을 뜻하거든요. 배열에다가 차곡차곡 하나씩 넣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직관적으로 입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하면은 C++이 편한 건 첫 번째, cin을 쓸 때마다 줄바꿈이나 공백이나 상관없이 그냥 하나씩 넣어준다. 그래서 직관적이고 편하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요거 타입을 미리 지정하는 언어이기 때문에 이 변수의 타입에 따라서 들어오는 값을 알아서 바꿔준다는 겁니다. int라는 정수형 타입에다가 입력 값을 넣으면 얘가 5를 숫자로 해석한다는 거고요. 만약에 int가 아니라 캐릭터라는 이런 문자 타입을 선언을 했다면 받는 t는 5를 숫자로 해석하지 않고 문자 5로 해석하게 되는 겁니다. 이 자바스크립트는 이런 식으로 화이트 스페이스로 잘라서 하나씩 받아오는 기능이 없거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입력을 받냐면,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보겠습니다. 이 자바스크립트는 여기 있는 입력을 한 번에 다 읽어오는 거예요. 다 읽어와서 여기 인풋에다가 넣게 됩니다. 인풋에 이 문자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입력 받은 걸 코딩하기 편하게 잘 정제를 해서 써줘야 돼요. 지금 문제 같은 경우는 먼저 이 줄별로 입력을 나눠주면 좋겠죠. 인풋이 지금 문자열이기 때문에 스플릿 메소드를 쓸 수가 있어서 줄바꿈 키워드로 이 문자열을 나누면 각각 줄별로 문자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출력을 해보면 입력 받으면 그냥 입력 그대로가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인풋이 지금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이러면 문제를 풀 수가 없죠. 이거를 잘 쓸 수 있게 잘 나눠줘야 됩니다. 줄을 기준으로 나눠주기 위해서 여기 스플릿 메소드를 써서 줄바꿈 기준으로 문자를 잘라서 배열로 만들어줍니다. 출력을 해보면 각각 배열의 원소로 들어가는 걸 볼 수 있죠. 여기서 또 끝난 게 아니라 첫 번째 값이 의미하는 건 이 테스트 케이스의 숫자죠. 그래서 이거는 이 첫 번째 숫자를 테스트 케이스 넣어줘야 되는데 이때도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인풋 배열의 첫 번째 원소가 테스트 케이스 num을 의미하는데요. 이거를 넣어줄 때
그냥 input 0 이렇게 넣어주면은 지금 첫 번째 값에 input 0의 값이 문자 5이기 때문에 문자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는 지금 숫자를 넣어야 되는데 문자를 넣게 되면은 제대로 동작하지 않겠죠. 그래서 이 문자인 값을 숫자로 바꿔주는 동작을 또 해줘야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넘버라는 걸로 이렇게 감싸주면 테스트 케이스 num이 숫자를 의미하는 노란색으로 5가 출력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거 하면은 그냥 흰색으로 나오는 걸 볼 수 있죠. 이거는 지금 문자라는 뜻입니다. 흰색으로 나오지 않고 숫자로 나와야 됐는데 넘버를 씌워서 숫자로 바꿔줬어야 됐죠. 넘버를 씌우는 게 대표적인 방법인데 자바스크립트에서 이 앞에 플러스 단항 연산자를 써주면 이 뒤에 있는 타입이 숫자가 아니면 감시적으로 숫자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넘버를 붙였던 것과 똑같은 효과를 주게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출력을 하면은 이렇게 플러스 하나만 붙였을 때 숫자로 잘 바꿔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넘버를 덮어 씌우는 게 귀찮다면 이렇게 플러스를 붙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필요한 이 뒤에 입력들은 입력을 잘 만들어 줘야 됩니다. 이거면은 5는 첫 번째 이 뒤에 배열의 길이를 의미하기 때문에 따로 분리를 해줘야 되고, 여기 있는 이 문자도 각각 숫자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이 값도 공백으로 분리를 해줘야 되겠죠. 그러한 코드를 또 직접 작성해 줘야 됩니다. 이래서 자바스크립트가 불편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코드가 이 코드입니다. 자, input 1은 이걸 의미하죠. 그래서 이 값이 여기에 들어가게 되고, 여기에 스페이스 하나로 스플릿을 하게 되면 이만큼 5, 50, 50, 70, 80, 100 이렇게 배열이 들어가게 될 겁니다. 한번 확인해 볼게요. 첫 번째 ARR을 출력했을 때 이렇게 돼 있던 입력이 이렇게 잘 나눠서 배열로 들어간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아까 원소들이 문자열로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필요한 건 숫자죠. 숫자로 다 바꿔줘야 됩니다. 숫자로 바꿔주는 건 일단 기본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새로운 배열을 만들고 이 각각의 원소들을 숫자로 바꾼 다음에 이 배열에 다시 넣어 줄게요. 그러면 여기 들어온 값을 각각 new ARR에다가 이 문자열 타입을 숫자로 바꿔서 여기다 넣어주면 되겠죠. 그 코드는 new ARR에 원소를 넣는 메소드는 push 메소드입니다. push 메소드로 ARR을 숫자로 바꿔야 되죠. 숫자로 바꿀 때는 넘버로 감싸도 되고, 앞서 설명드린 플러스 이 단항 연산자를 이용해서 암시적으로 숫자로 바꿔줍니다. 자, 그러고 new ARR을 출력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원래 ARR은 이 문자로 돼 있었던 값들이 각각 숫자로 바뀐 걸 볼 수 있죠. 자, 이렇게까지 바꿔줘야 이 문제를 풀기 위한 로직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번거롭죠. 하지만 꼭 해줘야 되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번거로운 과정이 있다는 걸 알고 계셔야 내가 지금 왜 막막한지를 잘 알 수 있겠죠. 지금까지 하는데 이 문제를 풀기 위한 로직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입력을 잘 파싱하는 데만 이렇게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게 처음에 되게 어렵게 느껴지실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익숙해지면 금방 해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연습만이 답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new ARR, 새로운 배열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새로운 배열에 인풋의 원소들을 하나씩 꺼내서 어떤 작용을 해서 새로운 배열에다가 넣어주고 있는 거죠. 이거랑 똑같은 기능을 하는 게 배열 메소드 중에 맵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블로그 등을 참고하면은 아이템, 그리고 뭐 플러스 아이템, 혹은 뭐 넘버 아이템, 이렇게 숫자로 바꾸는 코드가 작성되어 있는 걸 많이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코드가 의미하는 건 4줄로 작성하고 거기에 새로운 배열까지 만들어야 했지만, 그게 아니라 이렇게 한 줄 만에 끝낼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ARR을 출력해보면 숫자로 잘 바뀌어서 들어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여튼 여기까지가 100주 문제 풀면서 꼭 해줘야 되는 인풋을 잘 정제하는 과정입니다. 근데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게 진짜 어렵게 느껴질 거예요. 인풋을 파싱을 할 때 블로그 등 참고를 하면은 여기에 바로 뭐 스플릿을 하고, 그리고 여기다 또 뭐 이렇게 무슨 짓을 한다든지 이런 코드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거는 하시는 분들이 작성하신 거라 처음에 보면 이해가 잘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일단 처음에 입력을 받고 나서 바로 출력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출력을 해보면 입력이 이렇게 들어왔다. 그러면 그 다음에 나는 뭘 해줘야 될까? 자, 여기서는 보통 이제 줄바꿈으로 나눠줘야겠죠. 이제 줄바꿈으로 얘를 구분을 해서 배열로 만들어줘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인풋에 스플릿 해서 줄바꿈으로 나누자. 다시 출력을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변했다. 그 다음은 뭘 해야 되지? 첫 번째 숫자는 테스트 케이스 num이니까 꺼내줘야겠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뭘 하지? 이거를 꺼내서 이걸 스페이스로 스플릿 해야겠다.
이렇게 차근차근 생각하면서 항상 중간 과정을 이렇게 출력을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뭘 하고 있는지 생각을 하면서 할 수 있으니까 좀 더 차근차근 문제를 푸실 수 있을 거예요. 콘솔 로그를 적극적으로 사용하셔야 돼요. 우리가 코딩 테스트나 이런 거 치게 되면은 입력을 미리 다 정제를 해서 넣어주는 경우가 있어요. 프로그래머스 같은 경우는 밑에다가 여기다가 이 답을 리턴하면은 정답인지 아닌지 채점해주는 간편한 시스템으로 되어 있죠. 우리가 백준 문제도 이렇게 인풋을 중간중간에 정제하지 않고 미리 싹 다 정제를 한 다음에 이 프로그래머스처럼 넣어주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자, 그 코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입력을 내가 받고 싶은 대로 정제하는 과정입니다. 미리 정제를 다 해놓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를 풀 때 함수에다가 집어 넣어주는 거죠. 이렇게 푸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제를 풀 때 제일 먼저 솔루션이라는 함수를 만드는 거예요. 솔루션이라는 함수를 만들고, 자, 여기에 어떤 입력이 들어오면 내가 풀 수 있을까를 먼저 생각해 보는 거죠. 자, 여기 100주 문제를 보면은 여기 테스트 케이스의 개수 C가 주어지고, 두 번째 줄에는 학생의 수 N이 있고, 그리고 n명의 점수가 주어진다. 이거 배열로 주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입력이 C랑 N이랑 요 배열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되어 있고, 이제 입력을 보면은 이 N과 배열의 쌍은 이렇게 5개가 주어지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내가 그 입력을 어떻게 주면은 내가 문제를 풀 수 있을지 먼저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 C라는 값을 입력에다 넣어주고, 테스트 케이스라는 값에다가 그 필요한 N과 평균을 구해야 하는 어레이를 넣어서 보내주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들어오면 좋겠는지 미리 주석으로 구체적으로 적어보는 거예요. 자, 여기 입력이 이렇게 생겼죠. 그러면은 처음에 C에 요 5라는 값이 들어가고, 그리고 테스트 케이스라는 변수에다가 이 각각의 값들을 넣어서 보내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래서 N이라는 거에 요 값이 들어가고, 어레이라는 값에는 이런 값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내가 받았으면 좋을 것 같은 값을 미리 이렇게 써보는 거예요. 지금 2개의 변수가 필요하죠. 그래서 이거를 함수에 인자로 미리 넣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넣어주면 우리가 프로그래머스 풀듯이 정제된 입력이 들어왔을 때 문제를 풀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입력을 받은 걸 토대로 저렇게 정제해 주기만 하면 됩니다. 먼저 문제를 풀 때 입력을 만들어내는 거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코드를 보면 처음에 C라는 값을 먼저 만들어야 되죠. 자, C라는 값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서 출력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인풋에 여기 첫 번째 값이죠. 첫 값을 꺼내기 위해서 N으로 스플릿을 해야 된다는 것 아까 이렇게 봤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스플릿을 해서 배열의 첫 번째 값이 여기 들어갈 C 값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변수 이름을 input C라고 해서 여기다가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필요한 값은 테스트 케이스 값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얘는 배열이고 각각은 객체로 되어 있는 원소의 배열인데, 객체의 키 값은 n이라는 게 첫 번째 값들이 들어와야 되고, 어레이에는 그 나머지 값들이 들어와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대로 입력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먼저 첫 번째 줄에서 먼저 포문을 돌면서, 포문은 i가 1부터 input c까지 돌면은 1, 2, 3, 4, 5가 도니까 얘네들이 차례대로 들어온다는 걸 알 수 있죠. 1번, 2번. 그래서 맨 처음에 얘가 들어왔을 때 이걸 스플릿해서 숫자로 다 바꿔주면은 어레이가 50, 50, 70, 80, 100 얘가 숫자로 바뀐 배열이 들어온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러면 여기서 필요한 첫 번째 n의 값은 이 배열의 첫 번째 원소죠. 그래서 케이스에 n이라는 키 값은 여기 첫 번째 원소를 넣어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원소는 여기 뒤에 있는 배열이죠. 그래서 여기 있는 거를 따로 배열로 만들어 줘야 돼요. 그래서 작성한 코드가 새로운 배열을 만들어 주고, 새로운 배열에는 이 첫 번째 값을 제외한 나머지 값들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반복문을 돌면서 새로운 배열에다가 기존의 배열의 값들 50, 50, 70, 80, 100을 넣어서 새로운 배열을 만들고 여기에 넣어준 걸 알 수 있습니다. 테스트 케이스를 출력해보면, 테스트 케이스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n은 5, ARR은 50, 50, 70, 80, 100 잘 들어온 걸 볼 수 있죠. 자, 이거를 이 배열에다가 넣어주면 될 거예요. 자, 인풋 테스트 케이스에다가 푸시를 해서 넣어주면은, 자, 인풋 테스트 케이스의 배열에 방금 만들었던 원소가 담겨 있는 걸 볼 수 있죠. 이걸 지우고 최종적으로 이 포문을 다 돌게 되면 인풋 테스트 케이스가 만들기 원했던 대로 잘 만들어진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입력을 다 만들었으니까 이제 우리가 해줄 건 재밌게 문제를 풀기만 하면 되겠죠. 솔루션이라는 함수를 실행시키고, 첫 번째 인풋 C에 C 값이 들어가니까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인풋
테스트 케이스에 이 배열을 넣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프로그래머스 풀듯이 여기서 잘 정제된 입력을 받아서 문제를 풀어주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잘 들어온 거 볼 수 있죠? 이렇게 인풋을 정제하는 과정이랑 문제를 푸는 로직을 분리해서 푸시는 걸 강력 추천드립니다. 처음에 막 입력도 생각하고 문제 풀 로직도 생각하고 이러면 머리가 너무 복잡해서 문제가 안 풀려요. 그냥 처음에는 입력을 정제하는 과정에만 집중하고 다 정제했으면 여기 함수에다가 넣어서 이제 이 함수 안에서는 문제 푸는 로직에만 집중하는 거죠. 이렇게 문제를 풀려고 노력하시면 처음에는 좀 복잡할 수 있겠지만 익숙해지면은 훨씬 문제 푸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자바스크립트로 백준 문제를 풀려고 하면은 입력을 정제하는 과정이 참 불편하게 느껴지고 프로그래머스처럼 이렇게 잘 정제해 주지 왜 우리가 다 정제하게 만들었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주어진 입력을 프로그래머가 코딩하기 편한 형태로 잘 정제하는 역량은 아주 중요한 역량입니다. 그래서 귀찮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주 중요한 역량을 키운다고 생각하시고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아무리 생각해도 맞는데 왜 틀렸지? 줄여서 왜 틀이라고 하죠. 맞는데 왜 틀렸지? 이런 경우가 자바스크립트로 문제를 풀면은 종종 겪을 수 있습니다. 백준 문제에는 이렇게 시간 제한과 메모리 제한이 있는데요. 이 제한의 기준은 모든 언어들에 대해서 기준을 맞췄다기보다는 C++ 같이 메모리를 직접 다룰 수 있거나 또 언어 자체가 그 컴파일 언어다 보니까 속도가 빠른 그런 걸로 풀 수 있는지에 대한 제한입니다. 대부분의 문제는 이 1초나 메모리 제한이 굉장히 넉넉한 편이기 때문에 Node.js로도 푸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근데 몇몇 문제가 속도나 메모리 제한이 빡빡한 문제가 있거든요. 아니면 입력 파일이 너무 커서 자바스크립트는 입력을 한 번에 파일로 읽어오기 때문에 파일이 너무 크면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래서 Node.js로 풀 수 없는 문제가 백준에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어서 내가 검증도 해봤는데 그건 진짜 정답일 수밖에 없는데 뭔가 자꾸 시간 초과가 난다거나 메모리 초과가 자꾸 난다면 이게 Node.js로 풀 수 있는 문제인가 한번 의심해 보셔도 좋습니다. 이게 풀 수 있는 문제인지 보는 거는 보면은 질문 검색이라고 있거든요. 여기서 Node.js로 풀 수 있나요? 그런 글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글에 이 문제는 Node.js로 풀 수 없는 문제입니다 라고 하면은 풀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혹은 이렇게 검색을 해서 여기에 문제 푼 사람이 없거나 아니면 있는데 들어갔을 때 이 문제는 Node.js로 풀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런 글이 있다면 풀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문제는 이제 여기 제출을 해서 검증을 받을 수 없다는 거지 내가 그 문제를 풀어볼 수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직접 테스트 케이스를 만들어 보고 테스트해 보고 질문 검색에서 테스트 케이스를 올려 놓으신 분들이 또 계시거든요. 그런 것들도 한번 넣어보고 그래서 테스트 해봤는데 잘 되면은 이제 맞은 걸로 생각하고 그 문제는 넘어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블로그 검색 결과 참고하는 법과 추천하는 문제풀이 방법에 대해 말씀드릴 건데요. 문제를 풀다가 막히면은 처음에 초보자분들은 크게 고민하지 말고 답을 보는 게 효율적입니다. 그런 답들은 보통 구글에 백준 문제번호 자바스크립트라고 검색하면 얻을 수 있는데요. 근데 그 답을 봤을 때 이런 맵이나 아니면 뭐 리듀스 아니면 뭐 필터 아니면 뭐 인덱스 오브 이런 자바스크립트 배열 메소드들을 사용해서 문제를 푸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자바스크립트를 잘 하시는 분들은 그런 배열 메소드를 적극적으로 사용해서 아주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문제를 처음 푸시는 초보자 분들은 메소드들은 최대한 사용하지 않고 오직 반복만으로 문제를 푸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여기 맵을 쓰지 않고 직접 이 맵 기능을 구현할 수 있어요. 하는 역할을 보면은 결국 다 내부적으로 포문을 한번 돌게 되어 있거든요. 기능이 필요할 때 맵이나 필터를 쓰지 말고 이 포문을 통해서 직접 그런 배열을 만드는 연습을 많이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포문만으로 문제를 푸시면 코드 한 줄 한 줄 어떻게 동작하는지 더 고민해 볼 수 있고 또 포문을 익숙해지는 게 엄청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배열 메소드 쓰지 않고 계속 포문을 자주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많이 익숙해졌다 그러면 이제 배열 메소드도 학습하셔서 적극적으로 쓰면 가독성 좋은 코드가 되겠죠.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